알겠습니다. 시장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네, 3월의 마지막 거래일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지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03%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오름세를 지켜내는 모습이었고요. 2,746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시장과는 좀 반대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역시나 오늘 장 초반에 상승 전환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살짝 깊은 낙폭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오늘 지수는 0.50% 내리며 905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나란히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1, 2위가 다 해줬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 나란히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나와줬고요. 삼성전자가 82,4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목표 주가 1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키움증권의 리포트 나왔고요. SK하이닉스는 18만 3천 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두 20만 닉스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맥쿼리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또 27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와줬습니다. 그 외에 LG에너지솔루션은 1%대 하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 모두 1%대 나란히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4%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나란히 1에서 3%대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HLB 오늘 주총이 개최가 됐습니다. 상당히 그 주총 분위기는 한화 속에서 축제 같은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일단 오늘은 이건희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양호한 조정일까요? 4%대 하락세를 보이며 10만 5,200원에 마감이 됐고요. 알테오젠도 전일의 반등을 뒤로하고 오늘은 4%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 종목들 흐름 더 보시면 로봇 관련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또 괜찮았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며 1%대 오름세로 끝이 났고요. 삼천당제약은 2%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제 특징주로 제가 전기차 관련주들을 한번 볼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기차 관련주들 동반 하락하는 움직임이 연출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3%대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솔로스 첨단 소재가 3%대로 밀렸고 그 외에 에코프로, BM, LNF 그리고 에코앤드림까지 모두 1%대 동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하나의 리포트 내용이 좀 눈에 띄어서 제가 이슈 브리핑 주제로 골라봤습니다. 이제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카를 봐야 한다라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 EV 관련된 리포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전 세계 전기차 보급에 전환점이 도래했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4년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 그리고 전기차를 사려는 사람들은 앞으로 중고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얼마만큼의 가격을 받을지를 좀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의 가시성 여전히 부족하다. 그리고 급속 충전소 부족에 대한 아쉬움도 내용에 담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우리는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카를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게 보고 선호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의구심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하이브리드카 관련주 내에서는 또 국내 증시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리아 FT가 있습니다. 자동차 연료 개통 부품 등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고요. 그와 더불어 세방전지, 한국단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일단 전기차 밸류 부담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시장에서 끊임없이 계속 했었었는데 전기차 보급과 판매량에 대한 의구심이 좀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 일단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의견이 나뉩니다. 증권가 전문가가 아니라 이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도 누구는 성장할 것이다, 누구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나오고 있는 수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속도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이 하이브리드카 이 부분인데 하이브리드카가 사실은 도요타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이다. 도요타가 가장 잘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완벽한 하이브리드카를 만들 수 있는 완성차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도요타고 그리고 2위권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현대와 기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이브리드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뭐 코리아 FT 같은 기업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 제네시스에 나오고 있는 차종을 전기차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내용들 2025년도에는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먼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하이브리드카를 출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메리트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하이브리드카 쪽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기차 쪽에 대한 관심도나 뭐 성장성에 대해서는 저는 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전기차의 성장이 어느 정도 캐즘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전기차의 성장이 좀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다른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필요가 있는데 그 투자 아이디어가 저는 하이브리드카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도 이제 하이브리드카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볼만한 기업이 뭐 도요타, 현대차, 기아 이렇게밖에 없더라고요. 코리아 네, FT. 근데 이제 국내 증시안에서는 이제 하이브리드카 관련주가 좀 다 작은 종목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관심을 두고 좀 투자할 만한 종목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혹시나 본부장님은 뭐 여기에 있는 세 가지의 기업들 외에도 이제 더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좀 그나마 매력적이라고 보는 종목 뭐라고 보세요? 일단 네. 기아입니다. 아, 기아예요. 기아 너무 크나요? 기아 근데 굉장히 네.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기업 중에서 저 코리아 FT라는 기업이 지금 네. 그 캐니스터라는 부품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캐니스터가 일반 내연 기관차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이브리드카에 들어가는 그 캐니스터의 가격이 평균 판매 단가가 2배 정도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연간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저평가다. 뭐 자동차 제조업 부품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엄청난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리긴 살짝 애매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하이브리드카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약간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면 코리아 FT가 언급될 정도로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이 됐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전 아직까지도 힘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장주의 성격을 충분히 지니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리아 FT와 더불어서 기아라는 종목도 꼽아주셨으니까요. 이슈와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저희가 뭐 항상 내일장 그리고 다음 주장 그리고 다음 달 시장을 준비하는데 4월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당장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할 것들은 앞서서 이제 이건희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의 3월 PCE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CPI가 발표가 됨에 따라 시장에서의 금리 변동성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시장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물가지표,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4월 시작이 됨으로 인해서 오늘 증권사에서 전체적으로 4월 시장을 바라보는 전망과 전략에 대한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상상인 증권의 김용고 애널리스트가 쓴 리포트의 내용입니다. 일단은 6월 FOMC까지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서 시장 금리의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가 유지가 되는지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밸류업과 관련된 프로그램 3월에도 시장 안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됐었는데 4월 10일 총선 전후로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설왕설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4월을 기점으로는 얼마나 세부적이고 구체화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4월 초쯤이죠.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하게 됩니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유틸리티 그리고 운송 업종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우리가 이 테크, 특히나 반도체가 주도하는 워낙 강세장을 겪었기 때문에 국내외 증시의 강세 사이클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주도주의 탄생과 죽음에서 이제 비롯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놨고 현 사이클의 주도 테마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테크, 특히나 AI 반도체 쪽이고 주도주로는 미국에서 따졌을 때 엔비디아 그리고 한국에서 따졌을 때는 반도체가 있는데 과연 이 주도 섹터와 종목들이 4월 시장에서는 또 어떤 흐름을 펼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희 대표님, 4월 시장은 우리가 위로 봐야 될지 아래로 봐야 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워낙 이제 3월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밸류, 심리가 모두 좀 과열된 부분이 있잖아요. 4월 시장은 지수의 방향성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시장 과열된 것 같지만 사실 지금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하면은 과열도 아니죠. 예, 네. 찔끔 올라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펀더멘탈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당장은 지금 실적이 좀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도 좀 회복 기조라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2022년 이때 수준도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안 좋은데 다행인 건 그나마 왜 그런 반도체가 이렇게 난리를 치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산업 자체가 이제 끌고 가는 시장이고 제가 지수가 올라가려면 결국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 삼성전자가 10만 원 가고 하이닉스가 20만 원 넘게 가야 사실은 지수가 올라갈 수 있지. 다른 종목 밸류업 프로그램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돈을 못 버는 애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PBR 0.5, 0.6배 되는 종목들이 0.8배 된다고 해서 지수에 엄청난 영향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일부 갖고 계신 종목 투자하신 분들만 이걸 좀 보는 거지. 저 PBR로 올라오는 거는 밸류업이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 PBR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저 PBR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장이 나오는 종목이 제대로 밸류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큰 섹터로 보자라고 얘기하면 볼 수 있는 게 지금 반도체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 얘기하는 거고요. 그나마 지금 일부 바이오 오랫동안 투자했던 종목들이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돈이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몰리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 돈이 함부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4월도 저는 이 흐름을 이어갈 걸로 보는데 문제는 매크로죠.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리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해도 엔비디아가 꺾이거나 아니면 또 미국에서 한번 조정이 크게 나오면 사실 우리 시장도 같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4월 달에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크로만 좀 양호하다라고 하면 당분간 상승세는 좀 이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시장도 윗방향에 한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좀 답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4월 시장도 테크가 주도하는 변함없는 시장인 거네요, 대표님? 지금 아무리 쳐다봐도 지금 그쪽밖에 없죠. 네. 사실은 지금 미국 시장도 그쪽만 갑니다. 사실 나머지 섹터들이 좋다는 얘기 지금 없습니다. 항공주, 여행주 다 별로 안 좋죠. 그럼 결국엔 이제 소비주도 별로 안 좋고 지금은 전 세계가 AI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이 계속 쏠려가고 있고 그 와중에서 지금 반도체 산업이 아까 보통 이제 사이클링 산업 이제 경기 민감주 이렇게 보시는데 이제 바뀌었죠. 이제 프레임이. 그냥 성장주의 개념으로 지금 바뀌어버렸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한미 반도체가 지금 시가총액이 13조 가까이 됐다는 얘기는 반도체 장비주가 10조가 넘어가는 종목이 나왔다는 것도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왜 그렇게 줬을까 밸류를. 결국에는 이제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그러면 너무 조금 올랐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올해 지금 실적 대비해서 주가 미친 듯이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미래에 좋아질 거라는 게 너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땡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미래의 지금 그 성장을 잡아 당겨 오고 있다. 그러면 결국엔 성장주 개념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지금 비관할 필요도 없고 지금 그나마 그래도 이 어려운 와중에 우리가 지금 AI 전쟁에서 주요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쪽에 약간 집중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크 쪽은 호재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믿음과 신뢰를 쉽게 저버리지 말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시초가 공략주 들어봐야 될 텐데 이재규 본부장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저는 다음 주에도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온 종목보다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제서야 8만 원을 넘어서면서 시세가 좀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제가 준비한 종목은 TMC라는 기업입니다. 이 TMC라는 기업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특수 가스를 제조하는 소재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제휴를 해서 이 네온가스를 재활용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네온가스가 반도체 공정 전부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론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결국에는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공장 가동률이 올라갈 경우에는 소재단은 당연히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MC 같은 경우는 소재주로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다음 주 시초가에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200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의 픽은 TMC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이건희 대표님의 종목 들어볼게요. 예. 말도 많고 탈이 많아서 최근에 좀 많이 쉬었죠. 한동안 스타 종목이었는데 코스닥에서 제 1등 장비주라고 할 수 있는 HPSP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ST와의 소송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럽지 않냐? 소송 끝나려면 아직도 엄청 남았습니다. 이제 소송 들어가기 때문에 8월 달부터 재판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게 10년 투자하실 분 없죠. 예, 그러면 사실은 네. 지금 충분히 보셔야 되는 거고요. 여전히 이제 저온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에서 TSMC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독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 70%고 그 안에서 이제 TSMC 매출 비중도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장비주 중에 주목하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납품한 회사들 이제 더 이상 밸류를 높게 줄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건 1세대 원익 IPS도 반등은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밸류 부담을 계속 느낄 겁니다. 근데 지금 한미반도체나 이렇게 여타 장비들이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영업이익률도 30% 이상 되고 또 20%에서 30% 이상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TSMC나 이런 여타 ASE라든지 엠코라든지 이런 종목 후공정 업체들 글로벌 후공정 업체들한테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HPSP라고 보고 있고요. 상반기 중에 지금 TSMC 쪽에 지금 고압 습식 산화막 장비도 콜 테스트를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것도 통과된다라고 하면 또 하나의 장비가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또 한번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지금 고점 이후에 조정을 좀 2월 달 이후에 조정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언제든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장비주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한 짚어주셔야죠. 6만 네. 전고점 부분인 64,000원 부분까지는 한번 갈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로 64,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45,000원 말씀드리는데 한마디 더 붙이자면 네. 영업이익률이 50% 나오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소송 이슈가 존재하지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조정 시 매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시원시원하게 종목 얘기해 주셨고요. HPSP였습니다. 오늘도 기승전 반도체로 끝나는 하루였는데 두 분 얘기 모처럼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